자, 잘 봐. 자, 우리 맨 처음에는 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험 범위 5월 모의고사 전체가 들어가니까 자, 볼 건데 자, 칠판 한번 봐. 얘는 있잖아. 뭐에 대한 얘기냐면 독서론이 첫 번째 1번에서 3번은 봐봐. 일종의 해체적 읽기에 대한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해체적 읽기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내가 글을 읽을 때 있잖아. 독자가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걸 의미해요. 알겠지? 근데 그 능동적으로 읽는데 어떤 방식으로 읽는 거냐면 우리 봐봐. 비문학이 이거 많이 나오잖아. 어떤 글에 뭐가 있느냐? 이항, 대립, 구조라는 게 있어. 우리 이항 대립 구조로 비문학 독해 많이 하잖아. 그지? 그래서 말이 어렵게 나와서 이항 대립 구조지만 그냥 뭐라고도 해? 대조라고도 하죠? 맨날 할수록 강조하잖아. 절대성, 상대성 이런 거. 그지? 그래서 내면에 있냐 외면에 있냐 이런 식으로 대립 구조가 많아. 이런 걸 이항 대립 구조라 그래. 알겠지? 자, 근데 잘 봐. 이제 필자가 글을 읽잖아. 이항 대립 구조로 쓴다는 거는 이 이항 대립 구조가 밑바탕에 뭘 깔고 있는 거냐. 이 안에 필자가 선호하는 개념이라든가 관점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칠판 봐. 원래 글 쓰는 사람은 뭐냐면 A하고 B하고 어때? 대조로 쓰잖아. 그지? 대조라는 방식은 있잖아. 뭐 하기에 딱 좋은 방식인 거냐? 강조하기에 딱 좋은 방식이 바로 대조거든? 그지? 그럼 내가 있잖아. B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B하고 반대되는 A를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 A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자연스럽게 B를 강조하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원래 글 쓰는 사람들이 이항 대립을 쓰는 이유는 바로 뭘 하기 위한 거다? 내가 선호하는 관점을 부각하기 위한 거다. 됐죠? 그래서 우리 봐봐봐. 잘 들어. 내가 독자 입장에서 해체적 읽기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인 거냐? 글에 나와 있는 이항 대립 구조를 파악하고 알겠지? 그걸 파악한 다음에 지금 그 지문에 있는 위계 관계를 뭐 시키는 거냐? 해체시켜 버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 거냐면 잘 봐봐. A하고 B가 대조가 돼. 근데 이 글쓴이는 어떠니? B를 강조하기 위해서 A를 갖고 왔다는 걸 보면 요 글쓴이가 생각하는 건 B를 우위에 두고 A를 어때? 밑에 하위에 두는 거잖아.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그죠? 자,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접근할 수도 있어? 야, 아니야. 위계관계가 B보다 어때? A가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잘 봐봐. 자, 이런 거 있어. 자, 흥부, 놀부. 여기는 홍길동전 나오지만 흥부하고 놀부 있어. 그지? 그럼 옛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그 민영아 벌써 졸고 있는 거야? 어? 옛날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울 때는 뭐냐면 흥부가 무조건 착한 애, 놀부는 나쁜 놈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요즘은 아니잖아. 흥부 착한 애고 놀부 나쁜 놈이다 라고 읽는 건 거기 나와 있는 의미 그대로 읽는 거고. 그지? 근데 요즘에는 어때? 야, 흥부 무능력하다, 병신 같다. 놀부가 오히려 어때? 자기 동생 잘 가르치려고 그런 걸 수도 있다. 놀부의 좋은 점을 파악하잖아. 그지? 그게 바로 능동적 읽기인 거.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위계관계를 뭐 하는 거다? 해체하는 거다. 즉 부정적인 개념 속에서도 뭘 발견하면 돼? 긍정적 가치를 발견하는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써주면 필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개념 속에서도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런다? 해체적 읽기라고 하는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읽는 거야. 능동적으로. 있는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봐봐봐. 이 글 자체도 그러니까 뭐로 돼 있어? 대조로 돼 있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뭐다? 수동적인 거. 그리고 그걸 어때? 우리가 해체하는 게 뭐다? 능동적인 거. 그 오늘 졸리니?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졸고 지금 봐봐봐. 삼각형으로 졸고 있어. 지연이, 민혁이, 나영이 요렇게 삼각형. 어? 지금 삼각형으로 지금 졸고 있어 지금. 응? 자, 잘 봐. 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잘 봐.
글을 읽을 때 있잖아. 글에 사용된 개념 간의 관계 분석하는 것 당연히 개별적 내용뿐 아니라 전체 논리 구조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키워드가 나타나지. 뭐 나와 있어요? 이항 대립 구조. 됐죠? 이건 뭐냐? 두 가지 개념이 있어. 그래서 짝지어서 상반되는 성격으로 대립시키는 거고 보통 뭘 하는데 사용한다? 효과가 이거죠? 구조 완성하고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항 대립 구조를 보통 쓴다. 됐지? 그럼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어휘나 문장과 같은 글의 개별 요소의 의미를 분석해. 그리고 저자가 설정한 그럼 봐봐봐. 저자가 설정한 이항 대립 구조를 파악을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글의 구조도 파악하죠. 그리고 저자의 의도를 그럼 봐봐봐. 이항 대립 구조를 단서로 저자 의도를 추론할 수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걸 쓴다는 건 저자가 어때? 좋게 보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저자, 필자의 관점은 A냐 B냐 라는 걸 추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지? 근데 여기까지 읽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 요거는 그냥 수동적으로 읽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필자 관점에 대한 그냥 무슨 태도야? 수용적 태도로 읽는 거야. 필자의 관점을 그냥 파악하기만 하는 거니까. 됐지? 자, 이제 문단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 이항 대립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저자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걸 전제에다가 봐봐봐. 여기다가 이거 네모 표시해놔. 이런 단어 되게 중요해. 앞으로 비문학 읽을 때 있잖아. 전제란 단어가 있으면 전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밑바탕에 무조건 깔아줘야 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전제라 그래.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저자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저자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글의 의미를 확장하는 읽기 방법을 뭐라 그런다? 해체적 읽기라고 한다. 이 문장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봐봐봐. 해체적 읽기의 전제가 바로 뭐다? 이항 대립 구조를 통해서 뭘 파악할 수 있다? 저자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알겠지? 해체적 읽기의 전제는 이항 대립 구조를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야. 그럼 여기에서 이항 대립 개념들 가운데 저자가 어느 쪽의 개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위계가 필연적으로 형성이 돼. 그죠? 개념 사이 위계관계가 형성되죠?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지? 그렇게 보고 위계의 모순을 밝힌다. 요게 해체적 읽기죠. 알겠지? 저자는 B를 우위해도 근데 내가 봤을 땐 어때? B보다 A가 나은 것 같아. 그지? 그 모순을 밝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뭐가 나타나? 해체적 읽기의 단계가 나오죠? 1단계는 바로 뭐가 되느냐? 이항 대립 구조를 확인하는 거야. 얘가 1단계죠. 됐지? 그래서 독자는 어떠니? 거기 나와 있는 두 개의 대립되는 개념의 짝을 찾아야 돼. 그래서 나오죠. 뭐 흩어져 있는 거 이런 걸 두 개의 대립군으로 분류해서 관통하는 핵심적인 구조를 찾아가면 되는 거. 우리 비문학 독해할 때 이거 하잖아. 맨날 강조하는 거. 알겠지? 양쪽으로 편가르기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그럼 2단계는 바로 뭐가 되느냐? 거기다 표시해요. 거기 있는 뭘 파악해? 위계를 파악한다. 요게 바로 2단계죠. 됐지? 자, 그래서 위계관계를 파악한다는 게 뭐냐? 저자가 더 우선시하는 개념이 있을 거란 말이야. 뭘 저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뭘 부정적으로 보느냐. 됐지? 그래서 뒤에 나오죠? 이를 위해 독자는 어떠니? 그래서 어휘나 문장 등에 쓰인 뭘 해야 되느냐? 맥락 분석해. 그래서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거 걔네들 사이의 위계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봐봐봐. 여기서 말하는 긍정하고 부정은 누가 설정해 놔둔 거야? 저자가 설정한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는 바로 뭐냐? 세 번째가 뭐다? 위계의 모순을 밝히는 거다. 됐지? 요게 바로 3번이야. 그럼 독자는 봐봐. 이게 중요한 거야. 위계 모순 요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글에 부정적으로 나타난 개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거다. 요게 아까 쌤 말했던 거죠. 그지? 필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근데 나는 어때?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아까 우리 어떠니? 흥부, 놀부, 대조되잖아. 흥부를 막 착하다 그래. 근데 나는 오히려 어때? 놀부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그게 바로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자가 설정한 위계가 절대적이지 않은 거다 라고 판단하는 거. 왜냐면 우리 뒤에도 나오거든. 선생님이 계속 맨날 강조하는 글 읽기가 뭘 썼더라? 요거 절대성과
상대성의 대립구조. 뒤에 나와 있는 러셀 있는 데서도 이거 나와. 알겠지? 절대성은 뭐다? 기준점이 하나다. 나만 무조건 맞아. 너네 다 틀려. 이런 게 절대성이야. 그래서 이론론적인 거. 근데 상대성은 뭐야? 다 맞아. 이것도 맞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다양성. 그지? 자, 그럼 혹은 그래서 저자가 말하고자 한 바와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어긋나는 지점을 지금 뭐 해줘? 자, 포착해서 위계의 모순을 파악할 수도 있죠. 그지? 그러니까 봐봐봐. 위계의 모순을 파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여기도 밑줄 그어보자. 요거 저자가 말하고자 한 바와 실제 의미하는 바가 어긋나는 지점을 파악하는 거. 됐죠? 말하고자 하는 거랑 실제 의미하는 거랑 어긋나는 걸 파악해. 이걸 선생님이 왜 밑줄 그은 거냐면 요게 어디에 나오냐? 뒤에 홍길동전 갖고 이거 응용하는 문제에 나와. 알겠지?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거랑 아니 지가 말해놓고 있잖아. 실제 또 글 속에선 그거하고 어긋나는 게 나와.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 다음 위계의 모순을 파악해. 그럼 이걸 통해서 글의 의미는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지? 자, 그래서 봐봐봐. 의미가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돼? 해체적 읽기의 의의가 되죠. 됐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그럼 독자는 해체적 읽기를 통해서 똑같아. 글의 의미가 고정된 게 아니다.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독자는 저자가의 의도대로 해석한 내용이 언제나 객관적이고 타당한 게 아니며 관점에 따라 모두 존재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걸 파악할 수 있죠. 그지? 그리고 또한 독자는 글을 저자에 의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의미가 확장되는 거. 그래서 칠판 한번 봐. 여기서 의미 확장, 글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 그럼 이게 바로 뭐하고 연결되느냐? 옆에다 이렇게 쓰면 돼. 독서라는 것 자체가 저자와 독자 사이에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상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다. 됐지? 그러니까 저자가 써놓은 의미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위계의 모순도 밝히고, 그지?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어때? 의미가 확장되는 거거든?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다? 능동적 독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알겠죠? 됐지? 오케이?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요. 그치?